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고요. 우선 제 인사를 하면은 저는 이번에 관제기술사 프론트엔드로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된 정보통신공학과 2학년 임시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밖에서 나와서 가르치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웹사이트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지은님? 생각해 보신 분?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다른 분은 계실까요? 정말요? 사실 이런 용어들을 그래도 들어보셨긴 하실 텐데 각각이 정확히 어떤 원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각각의 용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운영진들이 이제 다음 중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든 결과물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용어들을 배우면서 직접 이렇게 코드로 디자인을 하고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야 할 것은 웹의 기본 구조인데요. 처음에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언어가 HTML이라는 언어입니다.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이제 언어를 배우시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연산이나 기능 수행 같은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HTML은 앞에 얘기하셨다시피 웹사이트의 구조를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서 버튼이 어디 있는지 또는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구조를 정의하게 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CSS는 디자인을 담당하는 언어인데요. 글자 색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편하게 정렬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CSS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동작이라는 기능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예시로 자동차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처음에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프레임이라고 해서 바퀴가 어디에 달리는지 또는 문이 어디 달리는지 그런 걸 이제 정의하는 걸 이제 HTML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반짝반짝빛나는 그리고 색이 있는 자동차는 CSS로 디자인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자동차가 나아가는 그런 기능을 기능하는 그리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올게 왼쪽 보시면은 HTML로 먼저 구조를 정의하고 보기가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처럼 CSS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순서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HTML로 뼈대를 만들고 CSS로 디자인을 이루고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로 문장을 추가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미니 프로젝트에서도 여러분이 하실 건데 막상 작업을 하시면은 순서 상관없이 HTML 사용하다가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하고 다시 디자인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순서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그러면 이제 HTML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 볼 건데
혹시 유나님이 앞에 있는 기능 내려주셨습니다. HTML은 태그 웹사이트의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HTML을 볼 때 어떤 종류의 태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인 HTML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태그는 크게 바디와 헤드가 존재합니다. 헤드에는 사용자는 볼 수 없는 정보나 외부 자료를 수정을 이제 쓰고요. 바디안에는 실제 화면의 내용, 즉 사용자가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는 웹페이지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태그를 익혀보기 전에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 오픈 폴더를 선택하셔서 작업할 폴더 안에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하셨을까요? 혹시 못하신 분 평론만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HTML 파일을 만들 건데, 새 파일 아이콘 위에 보시는 것, 동그라미 치신 것처럼 거기 위에 보시면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거기에 index.htm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HTM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해볼까요? 파일을 만드셨으면은 이제 느낌표를 입력하시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HTML 기본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VS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한번 여기까지 해볼까요? 혹시 못하신 분 계실까요? 없나요? 그러면은 이제 태그를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처음으로 그 괄호 안에 적힌 영어 단어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태그라고. 사실 HTML은 이런 태그 순서에 맞게 이제 조합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태그와 그 닫힌 태그 사이에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볼 태그는 타이틀 태그인데요. 타이틀 태그에 이제 나의 웹사이트라고 해요. 그 앞에랑 그린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우고 적어주세요.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한번 보시면은 그 브라우저 탭에 보이는 이름이 이제 나의 웹사이트라고 표현이 될 건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의 웹사이트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이제 다음 탭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두 번째 탭은 H1부터 H6까지 탭인데 앞에 보이는 글의 제목이나 강조를 위해서 사용되는 탭이고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적어져 있어요.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글씨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글자 크기가 작아져서 한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작성하시고 똑같이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하시면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컨트롤 레시피 눌러서 저장을 하고 파일 피처를 찾아가서 HTML이라고 되는 거 사실은 웹사이트를 열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컨트롤하고 F5 누르고 브라우저로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이제 탭인데요.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제목이 H1에 대한 그 H 처음부터 H6를 우선 지우시고 H1만 하고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K태그를 사용하시면은 제목은 이제 H1으로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은 K태그로 감싸져서 나옵니다. 못하신 분은 혹시 보여주세요. 다음 인포 태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캡처링하는데 브라우저 화면에 그 기존 상장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인포 태그 제사함을 있는 아이디를 입력하거나 검색어를 칠 때 나오는 그 입력창이 인포 태그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인포 태그 이렇게 타입이라고 범위가 구분하실 때 타입은 해당 태그의 속성을 나타내가지고 이 앞에 분치라서 이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메일 타입도 있고 패스워드 타입도 있고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에도 이제 같은 태그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인풋 태그는 안에 쓸 이제 내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같은 태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튼 태그인데요. 버튼 코드를 쓰면 페이지에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왼쪽에 있는 버튼 코드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브라우저에 버튼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못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면은 이거는 그 바로 안에 때 버튼 한번 더 생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은 버튼이 가로로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라인을 바꿔서 세로로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또 태그를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태그, 이제 디브 태그입니다.
각각의 이제 버튼을 디귿 탭으로 이제 놓게 되면 두 줄로 나뉘어서 버튼이 보이시고, 만약에 하나의 디귿 탭에 버튼 두 개를 넣으시면 한 줄로 버튼이 두 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 계실까요? 없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탭을 디얼 탭인데, 디얼 탭은 줄여쓰기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 탭은 안에서 이것은 나의 하고 그 다음에 디얼을 하지 않고 줄여쓰기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면은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이게 발령이 안 되는데, 디얼 탭을 쓰려고 하면은 줄여쓰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탭은 스트롱 탭인데, 이름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글자를 이제 강조할 때 쓰는 탭이고요. A 탭은 이제 링크를 걸어주는 탭이라고 해서 가고 싶은 이제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주시면은 브라우저에서 누르면은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무 링크나 넣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미지 탭인데요.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 SRC의 이미지의 링크를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 SRC의 소스의 약자이고, 옆에 보시면 이제 ALT하고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미지가 뜨지 않게 되면은 그 대칭 글자로 이제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태그는 테이블 태그인데요. 주로 코드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테이블은 이제 서머리라고 하고 글자는 이제 테이블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표의 내용이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캡션이라는 태그는 학생 정보를 보실 때 왼쪽에 브라우저 화면 보이시다시피 아마이나 형태를 나타내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 홈 태그입니다. 아까 이 홈 태그에 대해서 배워보셨으니까 타입을 텍스트, 이메일, 패스워드, 비트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홈 태그로 묶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해야 될 때 저희가 이제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의 홈 태그로 묶어서 버튼을 누르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태그가 홈 태그입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배울 태그는 셀렉트 태그인데요.
뭐 여러 개 중 다운 메뉴라고 써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가져봤는데 셀렉 아이디를 젠더로 밸류 값에 각각 남자, 여자 이렇게 넣으면 설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뜨고 남자나 여자 이렇게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셀렉트 탭이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제에서도 셀렉트 탭을 사용해서 이제 기초 계산을 계산을 주시는 데 나중에 이건 이제 할게요. 다음으로 스크립트 탭인데 스크립트 탭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게 됩니다. 아까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이제 동작을 기능 수반할 때 쓰는 언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스크립트 탭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하실 수 있게 여기까지 이제 HTML은 다양한 태그들을 사용하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저렇게 CSS입니다. CSS는 저도 잘 모르는데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태그들 스타일만을 담당하는 코드이고 스타일 요소 내부에 CSS 속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고 이용하는데 아까 HTML의 기본 구조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데 재현이 기억나실까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나시나요? 헤드와 바디로 기본 구조가 나뉘는데 CSS는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 헤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CSS에 대해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선택자, 속성, 값이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제가 예시로 코드를 가져왔는데 아까 H1이라는 태그를 보셨죠? 그게 이제 선택자가 되고 폰트 사이즈는 폰트 위드, 벌림이 이제 속성이고 그 32x 그런 숫자들을 값이라고 해가지고 글자 크기나 글귀, 앞까지 여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CSS의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 보시다시피 내용, 안쪽 여백, 테두리, 바깥 여백 이렇게 박스 모델이 되어 있고요. 예시로 보시면은 div 트랙 안에 이거를 이제 CSS로 디자인을 하려면은 클래스 박스라고 이제 이름을 정의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헤드 그신 HTML 기본 구조인 그 헤드 태그에 이제 박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
이름으로 가져와가지고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으시나요? 네. 네? 혹시 플러스? 네. 네. 플러스 세팅 그 뭐지? 이 패드를 이제 디자인을 하려면 패드에 어떤 디자인을 할지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그 이름을 정해서 헤드 태그에 어떤 거를 이제 디자인할지 박스를 디자인했다 이제 이름을 꼭 정해줘야 돼. 이름이 네. 만약에 이제 이름이 없으면 헤드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이름 제목을 디자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 다음 이제 CSS 그 외에 이제 디자인일 때 사실 저도 작업을 할 때 모든 그런 디자인 다 외우진 않고 그때 이제 GPT랑 해서 찾아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찾아보면서 익히시면 제가 네, 나중에 네, 짧게 저는 CSS 디자인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 재현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한국에서 드라마 수업을 하는 게 아까 자동차나 기후를 제가 했는데 HTML로 이제 구조를 설정하고 CSS로 디자인을 해줬는데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말짱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자동차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기능이 동기와 비동기라는 개념이고요. 동근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게 일상의 작업하는 사이 비동기랑 처음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작업을 거듭하는 네. 동기와 비동기는 프로그래밍에서 작업이 실행되는 순서나 흐름을 가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비동기와 동기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비유가 비전력적 비유예요. 그래서 동기를 이제 비유하자면 비전력면에서 앞사람이 커피를 주문하는데 주문을 하고 음료가 나올 때까지 다른 뒷사람은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하고 이동기는 앞에 있는 이제 손님이 음료를 주문하고 진동대를 받은 후에 음료가 다 나오지 않아도 다른 뒷사람들이 음료를 계속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학주에서 이제 비동기 선을 하는 거였는데,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네트워크 일정이나 파일 파일을 쓸 때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는데요. 비동기 처리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API를 수락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 다음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API 작업 속도가 느리니까 계속 작업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코드를 미리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비동기 처리입니다. 혹시 이해가시나요? 빨리 질문해 주세요. 비동기 처리 이제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에이싱크랑 어웨이트인데요. 완전 쉬운 코드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실행 순서를 혹시 맞춰주실 분 있나요? 시연님, 시연님. 네, 실수. 네, 시부터 맞아요. 실행 결과가 시작, 당, 끝인데 이게 여기 함수에 async라는 개념을 썼죠. 이게 이제 함수를 비동기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async 사용하고 그냥 동기 처리를 하고 여기서 API를 불러올 때 작업 속도가 엄청 오래 걸릴 때 그러면 나온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걸 사용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에러가 나지 않았는데 에러가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작업 순서가 느려질 때 async, await 개념을 써서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제가 특징을 적어놨는데 동기 처리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앞선 작업이 길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개념을 블러킹이라고 합니다. 비동기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근데 이제 결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커피 전문점 비유를 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이제 음료를 주문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음료 절을 때까지 다음 뒷사람들은 음료를 주문하지 못하게 되니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첫 번째 손님이 커피를 막 20잔 정도 이제 주문을 하면은 작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비동기는 첫 번째 손님이랑 두 번째 손님, 10번째 손님까지 이제 주문을 먼저 붙는데 그 다음에 음료를 제조할 때 음료 제조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문제로 적용이 되면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보이는 이해하시면 이거는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 스터디룸에서 작성하는 거. 근데 여기서도 에이싱크랑 어웨이 개념이 사용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API를 씌우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느려지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를 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콜백 함수인데요. 다른 함수에게 문자로 옮겨진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여기 보시면은 클릭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런 거를 이제 콜백 함수라고 부르죠. 이런 건 언제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버튼을 클릭할 때 이제 실행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코드가 1, 2, 3, 4, 5 코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는 코드가 있는데 쭉 실행하려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드는 이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콜백 함수를 써가지고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비동기 처리 없으신가요? 네. 다음으로 배울 개념은 호출 스택인데요. 민규님이 읽어볼 수 있어요? 위에서 여러분 혹시 자바라는 자바에서 이제 스택이랑 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스택은 나중에 쌓인 그런 게 그 리포를 해가지고 라스트 인텍스라고 상대를 띄게 되는데요. 여기 자바스크립트의 그 호출 스택도 그 자바의 스택이랑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실행되는 함수들이 이제 스택으로 쌓이게 되는데 다음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 함수를 호출을 하죠. 마지막 코드에 보시면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함수로 들어가서 이 함수에 A 함수를 또 호출을 해요. 그러면 실행 중인 이가 스택의 맨 아래쪽에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A 함수를 호출하게 될 때 그러면 이 위에 A라는 함수가 이제 스택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제 A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여기 위로 가면 A라는 변자 A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고 이제 A 함수가 이제 실행이 끝나면은 그 안에 있는 A 함수가 스택에서 먼저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B 함수도 끝이 나서 마지막으로 스택에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호출 스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념은 이벤트 루프인데요. 혹시 정원님 이제 해야는 집을 자바 스크립트는 싱글 스크립트인데 진짜 쉬운 예시로 들면은
타이머가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버튼을 누를 수 있잖아요. 네, 타이머가 발전하고, 동시에 이제 버튼도 누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시면은 싱글 스레드랑 좀 반대되는 거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일만 처리하지 않고 타이머가 계속 가는 거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걸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로 한 번에 하나의 일만 처리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알려줄 건데요. 서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개념만 보시면은 마치 코드로 예시를 들어왔는데요. 제 실행 순서를 말하면 처음에 컨스전 로그 1 해가지고 1이 실행돼요. 그 다음에 set time ou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et time out이라는 함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하지 않고 브라우저로 이렇게 맡기게 돼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편집점 로그 3이라고 해서 3이 실행이 되고 출력이라는 거 1하고 3이 실행이 되겠죠.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tTime out이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안 된다며요. setTime 답을 보면 setTime out이 끝나서 Q로 이동하게 된다고 썼는데 끝났다는 말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때 이벤트 루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컨설정 로그 1이랑 컨설정 로그 3까지 이제 실행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할 작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Q에서 꺼내서 마지막으로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한판 처리하고 그냥 코드를 읽고 실행을 하지만 그 버전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싱글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싱글 스레드도 단 한 번에 일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개념은 실행 컨텍스트라는 개념인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실행 컨텍스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가 함수 실행인데 이 함수 실행하려면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과 네, 말 그대로 이제 함수를 실행하려면 변수도 필요할 수 있겠고 함수도 필요하시잖아요. 그 정보들도 거의 바로 실행 컨텍스트라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답에서 디스가 있는데 컨스트를 굉장히 지금 이제 값을 바꿀 수 없는 수라는 항상 기능이고 넷은 값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수입니다. 이제 개념이 다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네 번째 4번 타이머 프로이드 하고 네. 지금 당장 실행할 필요가 없고 대리해서 짜내준다. 네. 중간에 이벤트를 등장하는 게 지금 할 거 없을 때 실행량을 후보가 없으면 이벤트도 수가 미달하고 실행할 거를 모두 다 실행한 다음에 이제 이벤트 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아까 지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벤트를 보면 실행할 코드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까 1이랑 3이랑 다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행할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행 자료를 시스템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과제를 설명드릴 건데 제가 노션에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번 주까지는 마약 개혁기를 열린 건데 제가 기능이랑 인식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스타일 안에 아까 CSS 코드를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CSS 코드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든 안에 아까 배운 그 태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타이틀 태그라든지 스타일 태그라든지 인풋 태그를 이제 직접 키나 몸무게, 나이를 적으실 수 있고 셀렉트 함수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 선택하는 것도 이제 나오시고 HTML
이제 구조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고민인 게 아까 스크립트 사용하면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혹시 직접 사용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CSS로 디자인하고 HTML로 이제 구조 만드는 거 안에서 과제로 나.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